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배감 경쟁률 굉장히 치열했는데 아마도 여기 앉아 계셨던 분들은 모두 일지망 하셔서 통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축하하신다는 말씀 저도 드리고요. 자, 일단 제 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PGA 네오에서 과학 담당하고 있는 강서연 강사고요.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과 물리교육학부 졸업했습니다. 제가 세부 전공이 안 그래도 좀 귀하다는 과학교육과에서 물리인데 아마 배감고등학교에서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제 물리 전공이 꽤나 이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PGA에서는 현재 목동 그리고 양천, 배감 세 학교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순서로 발표 드릴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교육 과정이 많이 바뀌었죠. 첫 세대는 아니라고 하도 많이들 좀 혼란스러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학년별 그리고 학기별로 어떻게 과학 커리큘럼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배감고는 그러면은 이게 약간 대학교 전공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점점 교육 과정이 대학처럼 바뀌고 있는데 우리 배감고는 이제 어떤 과목들이 개강이 돼 있고 보통 어떻게 많이 선택하는지 두 번째로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 얘기를 가장 듣고 싶어서 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통합과학이 어떻게 출제되고 그리고 우리 등급 컷은 어느 정도고 출제 경향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아직 개학까지 3주 정도 남았어요. 남은 3주 어떻게 보내고 그리고 저는 이제 3월부터 통합과학 수업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약간 입시 얘기로 넘어가 보면은 한 몇 달 전에 서울대가 2028 입시 요강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꽤나 파격적이죠. 기존에 있는 정시 하나를 완전히 폐지하고 직윤을 폐지를 하고 얘를 학생부로 보충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원래 올 정시 100% 수능 성적만을 반영하던 정시 과목도 이제 40%나 거의 반이죠. 40%나 수식을 반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수시에서 좀 승부를 봐야지 나중에 대입도 쉬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40년도에는 정말 어쩌면 견고히 우리 교육과정에 자리하고 있던 수능도 폐지될 수도 있다. 일단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수능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고 그만큼 내신의 위상이 급부상하고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업 하나하나가 좀 피말리실 수도 있습니다. 시험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수행평가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른 과목은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실 테니까 저는 과학이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호 교육과정에서는요. 우리가 1학년 때 통합과학을 배우고 이제 2학년 때 1년에 걸쳐서 배웠던 물화생지에서 2개 정도, 참고로 저는 굉장히 과학을 잘해서 물화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개 정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수능 과목을 봤었는데요. 이번에 갑자기 확 달라졌죠. 1년 동안 배웠던 물화생지가요. 개정 물화생지로 바뀌어가지고 한 학기 과목이 됐어요. 제가 지금 개정물리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좀 힘듭니다. 내용이 축소됐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그대로 있고 오히려 한 학기 과정인데 추가가 됐어요. 대신 좀 겉핥기식으로 가르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 학군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난이도가 그전 교육과정보다 유지될 수도 있다고 약간 추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2학기 때는 원래는 물화생지를 1년을 했던 걸 갑자기 우리 교양 과목처럼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리의 심화 과목으로 전자기 양자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워요. 역학과 에너지, 화학 심화로 물질과 에너지와 화학 반응의 세계, 생명과학, 유전과 물질 대사, 지구과학은 지구 시스템 그리고 천체 부분 요렇게 8개의 새로운 진로 선택 과목이 생겼고요. 고3 때는 뭐 융합 선택 이런 게 있다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통과 1, 2로 돌아가야 되겠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이 저희가 아마 지금 대부분 통과 선행을 하셨거나 시작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거나 했을 텐데 통과를 이제 4년을 끌고 가셔야 됩니다. 중3, 고1, 고2, 고3. 근데 고2 때 공백기가 생기죠. 근데 고2 때 그래도 특히 문과시면은 저는 2주일에 한 번
베스트. 그리고 만약 안 된다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수능 기출 문제를 사셔서 풀리는 걸 추천을 드려요. 1년 공백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꼭 고2 때 통합과학, 물론 내신 정말 빡센 거 알지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배감고는 얘네들이 다 개강된 학교는 거의 다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얘가 좀 더 중요하죠.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는 당연히 똑같이 우리 제일 중요한 통과 1, 2, 1, 1학기, 2, 2학기에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1에는 대부분 학교처럼 물화생지가 모두 다 개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은 방금 제가 8개를 보여드렸는데 요 물화생지 영역에서 하나씩만 역학과 에너지, 물질, 세포, 지구 시스템 요렇게 4가지만 개강이 되고요. 융합 선택은 넣어놓긴 했는데 사실 인문계에서 거의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선택 가이드를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내가 왜 100% 이과를 갈 거다 하면은 과탐 4개를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전략적으로 내가 만약에 통과 성적이 2등급이나 3등급이 나왔는데 이과를 희망을 하면 저는 과탐 2, 사탐 1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따라가게 일단 성적을 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나 지금 괜찮게 나왔다. 통과원 1등급 나왔으면은 저는 물화생지에서 3개 선택드리는 거 완전 추천을 드리는 게 만약 자녀분께서 진로가 확실해요. 이과인데 나는 공학을 갈 거야. 그럼 물리 들어야 되겠죠? 근데 요즘 메디컬이 또 핫하잖아요. 그럼 화생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확실치 않으면 물화생이 가장 확실한 조합이다. 그런데 물화지도 꽤 배감고에서 많이 선택을 해요. 그래서 물화는 일단 필수로 들어가고 생지 중에서 하나 옵션으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확실히 이게 우리가 2번째니까 조금 더 유리한 게 이제 학과마다 저는 사실 메디컬만 가져오긴 했는데 아마 이쪽 관심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서 확실히 학과마다 이제 들으면 좋다 하는 권장 과목을 모두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희망하는 학교나 학과가 있으시면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모집 요강 확인하셔서 이제 나중에 선택 과목 계획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우리는 저는 2, 3학년이 아니라 1학년 말씀드리려고 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이제 배감고에서 통합과학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드리는데요. 5단위는 제가 약간 장난친 거예요. 통합과학 4단이고요. 국영수와 마찬가지로 4단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과탐실 1단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과학 과목만 보면은 5단위가 맞고요. 천재교육 교과서 사용합니다. 올해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 확인했고 2학년 때는요. 천재 말고 다른 애들 여러 가지 섞어서 사용하고 계세요. 학교마다 통과는 사실 살짝 성격이 다 달라요. 2분이서 진행하는, 또 3분, 4분이서 진행하는 학교도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 배감고 같은 경우는 A, B, C, D 4분이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물화생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엄청 구분을 지어놓으시진 않으셨습니다. A 선생님이 무조건 물리 가르치시는 건 아니고 살짝 상황에 따라서 전공이 아닌 과목도 가르치시는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4분이서 가르치시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진도 안 나가시고 1, 2, 3단원 1학기, 2학기 모두 1, 2, 3단원 같이 동시에 진도 나가는 특이 진도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4분의 선생님 계시고요. 제가 이제 성별을 살짝 해놓긴 했는데 앞반이랑 뒷반이 달라서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 분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거는 대부분 학교는 좀 프린트나 아니면 예시 문항이나 이런 걸 좀 주는데 배감고는 정말로 교과서에 충실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교과서로 수업을 하셔서 필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교과서 내용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선생님께서 판단을 하시면은 교사용 프린트를 주시는데 그게 선생님께서 따로 제작을 하신 게 아니라 천재교육에서 제공을 한 프린트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배감고는 교과서 맞춤 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 분씩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방금 약간 깨알 어필을 했었잖아요. 저 물리교육과다. 물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다른 학교와 달리 배감고는 굉장히 제너럴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어렵게 내는 부분에서 모두 다 어렵게 내시고요. 쉽게 낼 만한 부분에서는 그냥 쉽게 내시는 그런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두가 어렵게 내는 부분. 물리죠?
물리 선생님이 혼자서 어렵게 많이 내십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요, 역학 성적이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역학에서 몇 개를 틀렸냐가 등급을 결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역학이 안 들어가서 등급 컷이 90점대 초반, 2개 틀려야 1등급입니다. 90점대 초반으로 평이했어요. 근데 워낙 등급 컷이 촘촘해서 기말고사 때 역학을 어렵게 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이제 중간고사 때 좀 못한 애들도 역학 잘 보면은 그냥 1등급 나오고 해서 역학을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가 보통은 역학에서 힘을 주시고 2학기 때 전자기를 약간 풀어주시는데 전자기에서 더 빡세게 잡아요. 이거는 2023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일치했습니다. 전자기, 내 생각에 좀 전기, 전자 그쪽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전자기 부분이 오히려 더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1, 2학기 모두 물리를 잡으셔야 합니다. 사실 이건 통합과학 수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고요. 화학이 원래 쉬웠어요. 자, 그런데 제가 배감고 선생님께서 되게 수능 반영을 잘 하신다고 느낀 게 1학기 중간고사 때는 화학이 상당히 평이했는데 4월에 뭐가 나왔냐면 저희 수능 예시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때 화학이 엄청나게 어렵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교육청에서. 그러면서 배감고, 화학도 같이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배감고가 내신이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보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점점 수능형으로 바뀌면서 난이도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생지도, 제가 수능 얘기를 다시 드리면은 한 3차례 정도 교육청에서 예시문항을 발표를 했어요. 예시문항이라는 거는 이제 첫 통과 수능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라고 하고 시험지 형태로 배부를 했는데 화생이 조금 어렵게 나왔고 특히 생물과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제 길이가 길어진, 학생들이 일단 읽기 힘들어 하겠죠. 선지가 길어진 자료 해석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는데 작년부터 같이 따라서 자료 해석 문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종점을 찍었냐면은 마지막 시험 2학기 기말고사에서 최고로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감고등학교 처음에는 좀 쉽다고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올해는 장담을 못한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쉽게 보지 마시고 좀 더 치밀하게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능이랑 같이 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입학시까지 3주 정도 남았는데 어떤 공부,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학생마다 상태가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4가지 경영으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는 자, 우리 이번에 바뀐 교육과정에서도 중등과학이란 말이 제가 AI 돌려서 세봤는데 27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등과학의 중요성이 높아졌어요. 애초에 통합과학은 중등 베이스이기 때문에 연계된 내용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거기서 설명을 안 해줘요. 앞에 있는 거 너 이거 알고 들어왔잖아 하고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중등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중등 기본기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원투 다 한 학생, 원만 한 학생, 그리고 기본기가 안 잡혀 있는데 일단 선행을 한 학생, 셋 다 안 한 학생, 이렇게 제가 4가지로 나눠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 훌륭합니다. 지금 국영수 하시느라 바쁘셨을 텐데 과학까지 너무 잘 해주셨는데 남은 3주 동안은 특히 배감고는 물리랑 그 다음에 화학은 통과 1에 있는 화학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통과 2에 있는 화학 완전 킬러 부분만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나 지금 이과인 거 확실하다 하면은 계정 물리 역학, 왜냐면 이거는 갖고 들어가면 내신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화학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부분, 주기율표 정도만 약간 풀어보는 거, 사실 한 달이 이제 얘네 하기에는 조금 모자랐기 때문에 약간 계정 물리랑 화학도 조금 선행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도 일단 내신이 급선무면은 통과 1 역학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훌륭하니까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요. 자, 일단은 통과 2를 좀 고민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이어서 할까? 아니면 1학기 내신 잡아야 되는데 1 반복할까? 저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름방학이 짧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름방학 갔을 때 국영수 하느라 바빠서 과학 빠지는 경우 많거든요.
지금 통과2에서 그리고 킬러 부분이 많아요. 통과2 같은 경우는 암기할 부분이 많아서 저도 수업할 때 전부 다 하질 않거든요. 정말 중요한 부분들만 하는데 요 킬러, 화학 부분, 배감고는 특히 여기서 화학 선생님이 힘 엄청 주십니다. 산화환원, 산염기. 그리고 방금 무시무시한 흉측한 문제 보셨잖아요. 전자기후도. 그리고 엘니뇨, 라니냐,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오는 환경변화. 요 네 가지 부분 3주 나왔으니까 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내가 아직 학원을 다니지 않고 있다 하면은 제가 진행하는 프리윈터반이 딱 이번 주부터 통과2 진행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냥 내가 중등과학 잘 못했는데 선행했어. 그러면 제가 내신반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건데 기본기가 안 잡혔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중등과학 베이스가 안 돼 있는데 통과를 하는 건 모래 위에다 그냥 성을 냅다 쌓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가 조금 이제 좀 자녀분들이랑 대화를 나눠줘서 너 이해 좀 했냐? 너 진짜 들어왔냐? 한번 물어보시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은요. 남은 시간 동안 통과 잠시 내려놓으시고 중등과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뒤에 어떻게 공부할지도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자, 통과하지 마시고 중등과학 하셔야지 애초에 학교 수업을 따라옵니다. 원소 기호도 모르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주기율표 가르쳐 주시면 제가 포기해요. 그래서 남은 한 달 동안 과학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중학교 1, 2, 3학년 동안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뭘 잡으라는 거냐 싶죠? 제가 일단은 본 PPT에 여기 약간 흐린데 우리 지금 통합과학이란 연계되는 단원들을 모두 밑줄 쳐놨어요. 얘를 공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마 얘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물리랑 화학만 연계되는 부분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으니까 얘네들이라도 한 번 정도는 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뭘로 공부할지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자, 뭐냐면 천재교육에서 중등 물화생지를 이렇게 압축해 놓은 교재를 만들어놨어요. 저도 이걸로 옛날에 수업을 한 적도 있고 굉장히 깔끔하니까 만약에 여력이 되신다면 물화생지 모두 다 그리고 물화라도 해야 되겠다 하면은 물화 굉장히 얇으니까 남은 한 달 동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진짜로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통합과학 3월 됐어요. 누구랑 하냐? 저랑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신 어떻게 운영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부터는 똑같이 주간 테스트를 제가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통합과학, 내신 통합과학과 수능 통합과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꼼꼼해요. 특히 배감고는요. 선생님들이 난이도를 조금 평이하게 낼 때는 서술형에서 테러를 해놓으십니다. 꼼꼼하게 쓰고 꼼꼼하게 읽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제가 자체적으로 만든 주간 테스트인데요. 보시다시피 기억에서 미음까지 다 제가 타이핑을 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라도 예를 들어 답이 맞는 게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근데 기억, 니은 했으면 저는 그냥 빵점 줍니다. 이렇게 좀 잔인한 연습을 통해서 선지를 꼼꼼하게 분석하는 능력을 저는 키워주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전 학생들이 보면서 느는 게 처음에 저도 너무 놀랐어요. 애들이 평균 70점 나올 줄 알았는데 빵점 맞고 10점 맞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0점, 50점, 70점까지 쭉쭉 오르니까 확실하게 이게 꼼꼼하게 보는 연습이 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수업이 종료가 되면은 학생들이 바로바로 어떤 문제 틀렸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해서 바로 오답 관리도 돼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수업은 저는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아마 준비된 자료가 두 개일 텐데 첫 번째는 제 PPT,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자료 샘플을 모아가지고 책자처럼 만들어놨어요. 거기 실려있는 건 통합과학 1이고 지금 있는 건 배감고에서 제일 어렵게 나왔던 산염기 파트인데요. 특히 통합과학은 이제 물리 전공자라는 저의 이 강점을 살려서 노하우를 확확 담았으니까 이런 자체 교재로 수업 진행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제가 그린 그림 하나하나 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감고, 교과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천재교육 같은 경우는요, 다른 저는 교과서를 4개를 봐요. 그런데 천재교육 교과서가 가장 지엽적이고 가장 처음 보는 예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감고는 내신 맞춤 대비가 무엇보다 필요한 학교예요. 그래서 저는 끝나고 이제 리뷰를 할 때 교과서로 합니다. 교과서를 읽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교과서를 4개를 보고 들어가요. 그럼 보여요. 천재교육만 이걸 실었네? 근데 학생들은 그게 안 보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걸 찝어주는 제 교과서 봤어연이라고 저의 교과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걸 어떻게 써먹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과제도 어떻게 나가냐? 왜 저희가 내신 대비반이에요? 학교에 정말 딱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천재교육 문제집으로 과제 구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1에서 6주차까지 흐름이에요. 그러면 주말에 수업을 했어요. 토요일에 수업을 하고 이제 클리닉을 와야 되겠죠. 제가 1년 동안, 이건 제가 약간 수정한 시스템인데요. 1년 동안 수업 진행하면서 느낀 게 상위권은 최고의 효율을, 그리고 하위권은 밀착 관리를 선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리닉을 2개의 강의실로 나눠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테스트룸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사실 제가 매번 주간 테스트를 본다고 하지만 어차피 애들은 3주차 오면 1주차 내용을 까먹고요. 4주차 수업에서는 2주차 내용을 까먹어 와요. 그래서 전범위 누적 테스트를 매주 진행을 할 겁니다. 주간 테스트에서는 전차시 것만, 클리닉 때는 전범위로 누적 테스트를 볼 거고 약간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학생들에게만 이렇게 등수까지 매번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40분씩 이렇게 끊어서 운영을 할 거고요. 이 강의실에는 그래서 완전히 수업이랑 시험이랑 똑같이 절대 정숙 분위기를 유지하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럼 상위권은 이것만 보고 해도 충분히 학습 효과가 될 겁니다. 이게 실전 연습을 매주 하는 거니까. 근데 약간 내가 공부가 부족했다 하면은 40분 시험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그럼 제가 옆 강의실에서 이렇게 예쁘게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을 건데요. 자, 뭘 하냐면 제가 자체적으로 또 방금 주간 테스트랑은 느낌이 다른, 학생들은 자료를 다르게 제공하면은 또 다르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미니 테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금 제 클리닉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빈칸 채우기나 OX들로 직접 제 수업 흐름을 따라서 빈칸 채우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 끝나면은 불러가지고 구두 테스트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야, 씨, 너 선칸브리 하시대. 화석 4개 말해봐. 하면은 학생이 쓸 때도 말을 못해요. 근데 저는 말할 때가 100% 이해가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고 합격할 때까지, 패스할 때까지 이렇게 구두 테스트 진행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클리닉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나는 완벽하다, 테스트만 보고 싶다 하면 테스트만 진행 가능하고요. 아, 내가 전에 좀 졸았다, 전차시에. 그럼 저랑 케어 클리닉에서 같이 좀 공부하고 테스트 보러 가도 되고요. 시험을 봤는데 망쳤다 그러면 시험 보고 케어로 와가지고 저랑 오답하는 식으로 자유롭게 진행이 가능하지만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왔다 갔다를 할지는 제가 임의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1에서 6주 우리 본 수업에는 주간 테스트 그리고 클리닉 때는 누적 테스트 보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시험이 3주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아무리 누적을 봐도 저는 살짝 학생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다 까먹었을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뭘 했냐? 역시 제가 직접 만든, 이게 자료로 보시면 굉장히 작을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뽑을 때 A3로 뽑아줍니다. 엄청 큼지막하게 한눈에 모든 개념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이게 생명이랑 지구과학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자료거든요. 이거 한 장 들고, 저는 추천하지 않지만 한 장 들고 시험장 들어가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개념들을요 묶은 저만의 마인드맵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직접 써볼 수, 빈칸 채우기를 직접 해보고, 그럼 아무리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이거 다 못 써요. 그리고 저랑 같이 한번 총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요렇게 제가 학분지 기출문제들을 1년 동안 열심히 문서 작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목동 강남권 시험지를, 이 문제들을 바탕으로 요런 실전 테스트를, 누적 테스트랑 비슷하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배감고 문항수에 맞춰서 요렇게 실전 문제를 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때 끝나고 약간 클리닉이랑 다른 점이 있으면 제가 이제 써서 내라고 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할 때니까 틀린 문제가 있으면 너 이거 왜 틀렸는지, 공부를 안 해서 틀렸는지 실수해서 틀렸는지 저한테 적어서 제출하고, 그리고 이제 확인까지 받고 상담까지 하고 기거를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 7주까지 지났어요. 직보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저는 직보 때 저희 학생들이 제일 애정하는 자료인 파이널 교재를 제공을 합니다. 파이널 때는 방금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내신 수업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무슨 전공인지도 아는 그 교과서만 여러 번을 읽은 그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판서, 학생들이 낙서를 끼갈는 것도 제가 그냥 다 이렇게 타이프 쳐서 줍니다. 그리고 프린트,
교과서, 천재교육 교과서 이상합니다. 천재교육에 있는 예시들까지 제가 한 번에다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이런 거 잘 안 본단 말이에요. 뒤에 있는 중단원 문제. 거기서 내시는데. 그래서 이런 중단원 문제도 제가 또 다른 문제로 바꿔가지고 이제 50페이지가량의 파이널 교재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신뢰도가 높냐면 저희 학생들은 직본날 전날인데 이것만 봐요. 선생님 프린트도 안 보고 교과서도 안 보고 이것만 보고 끝나서 여기서 다 나왔어요 이렇게 말해준 저도 감동인데, 그래서 이렇게 파이널 교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끝나면 항상 제가 이렇게 저의 마음을 담은 선물과 함께 파이널 교재, 그리고 배감은 교과서가 중요해서 교과서 부분만 발췌해서 제가 한 번 더 제본을 해줍니다. 읽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시험이 끝나면 매번 이렇게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받아요. 저도 이제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 지금까지 모든 걸 걸고 단 한 번도 학생들이 좋았던 교재에서 파이널 교재를 선택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점 기억해 주시고, 이거 보고 들어온 학생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끝이 아니에요. 저희가 시험을 내신이 지금 장기 레이스예요. 3년의 장기 레이스인데 시험 보고 치워서는 안 됩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이 끝나면 학생들이 제 기말 다음 과정을 듣든 안 듣든 이것까지 하고 가게 합니다. 어떤 점수 틀렸으면은 왜 틀렸는지, 그리고 저한테 써서 제출하고 다음 시험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느낀 게 있냐 해서 그것까지 물어보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왜냐면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에 또 안 틀리는 게 끝이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너무 보기만 해도 귀찮죠. 아마 내가 틀린 게 많다 하면 고통스러울 거고 기분도 안 좋을 거고 하기 싫을 거예요. 근데 저는 무조건 다 받아냅니다. 빚쟁이 마냥 이렇게 열심히 받아내고 마지막 상담까지 하고 내신 과정이 종료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방법 말씀드리면은요, 저는 이렇게 매주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수업 따라오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주간 레포트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클리닉도 학생들이 클리닉이 수업인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면은 스카처럼 왔다, 야 안 왔다 하나 안 왔다 이렇게 알림톡 시스템 체계적으로 구성해놨고요. 그리고 전 학생이 들어오면은 모든 학생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프리윈터, 윈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데이터를 하나씩 만들어 놓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노란색이 학생 점수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이 평균 점수예요. 그래서 모두 학생을 점수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실전 과정 때 얘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한눈에 파악하고 클리닉 때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놔서 뭔가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때가 있으니까 그걸 정말 제가 최소화하려고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이제 수업 나중에 잘 복습할 수 있도록 매번 복습 알림톡 보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수업 영상 유튜브로 업로드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딴짓하니까. 저도 딴짓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개인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요. 여긴 이제 목동고 친구들만, 그리고 양천고, 배감고 친구들만 갈 수 있는 링크를 마저 만들어가지고 매 주차 수업 자료, 요즘 패드 공부하는 친구가 워낙 많으니까 패드랑 영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학생들 대상으로 이벤트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수업 시작을 하면은요, 이제 이번 다음 시험 목표 같은 걸 무조건 제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학생들한테 소통을 통해서 그 목표를 상기를 시키면서 야, 너 힘내야 돼. 너 1등급 만든다고 했잖아. 하고 이렇게 동기부여 시스템을 제가 목표 달성 챌린지라고 만들어 놨는데요. 그리고 시험 3주 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랑 온라인으로 스터디 위스 미라고 해서 같이 카메라를 켜놓고 핸드폰 안 쓸 수 있게 카메라 켜놓고 공부하는 이벤트도 만들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꽤나 참여율이 좋습니다. 제가 학생들이랑 평소에 사이가 좋으니까 잘 해주니까 라고 약간 마지막 어필을 드려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네오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감고 대상 프로그램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미리 보는 중간고사라고요.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대감고 간 학생들, 재학생들 대상으로, 재학생이네요. 재학생들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미리 보는 중간고사 프로그램이 나와 있고요. 과학은 20일입니다. 그래서 모두 와셔가지고 이제 한번 보시고 저랑 같이 해설도 한번 들으면서 제 수업 맛보기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부분, 궁금하신 부분은요, 제가 카카오톡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리플렛에 제 채널 링크가 있는데 남겨주셔도 괜찮으시고,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 저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는데 제
수업 영상이랑 수강평 넣고 싶은데 시간 없어서 못 넣었어요. 저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보여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배감고 수업은 일요일 2시부터 5시 3월 8일부터 개강될 예정입니다. 긴 시간 발표드려서 감사드립니다. 자.